상장 첫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내용들, 또 지분 관계와 유통 주식수까지 알아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영상 후반부에는 다음 주도 테마 히든 종목까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현대마린 솔루션 기업에 관한 내용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선박 AS 또 솔루션 제공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이제 모태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상단 초과를 질렀다.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 보시면 올 상반기 국내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마린 솔루션에 국민연금도 베팅한 걸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보통 공모가 밴드 이내에서만 가격을 제시하는데 10만 원대 가격을 써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그만큼 국민연금 좀 길게 보죠. 길게 보는 국민연금이 현대마린 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좀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지난해 6년간 매출은 6배, 영업이익도 4배나 성장해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도 상단 초과 가격인 10만 원 선에서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보호예수에 대한 내용도 좀 나와 있는데요. 공모주를 더 받기 위해서 의무부, 보호예수죠. 보호예수 확약을 건 기관도 많았다. 보호예수를 건 비율은 전체 참여 수량의 45%에 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4,450만 주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기관의 물량이 11% 정도 됩니다. 대략 450만 주. 여기서 절반에 가까운 45%, 한 200만 주 정도 되겠죠. 적어도 이거보다 조금 높게 이 정도는 이제 보호 예수에 걸려 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마린솔루션 유통 주식도 9%가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HD 현대 대주주죠. 1대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KKR. 밑에 내용 보시면 62% 정도 됩니다. 현대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제 11%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대마린솔루션 최대 주주인 HD 현대와 두 번째 KKR 모두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보호 예수를 설정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현대마린 솔루션의 주주 구성은 단순하다. 상장 전 최대 주주는 HD 현대 62% 가지고 있고요. 또 KKR이 38%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보호 예수를 설정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 예수가 설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4,450만 주 정도 되는 물량 중에 기관 11%, 490만 주 정도 되겠네요. 일반 청약자는 이제 220만 주 정도 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KKR은 상장 과정에서 445만 주를 구주 매출로 내놨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는 게 38% 1,520만 주였는데 여기서 20만 주, 그래서 445만 주를 빼고 나머지 1,050만 주, 1,080만 주 정도 되죠. 그럼 이게 24% 정도 됩니다. KKR은 24% 1,080만 주를 6개월 보호 예수를 걸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자, 기존 물량 중에 최대 주주 HD 현대 62% 말씀드렸고요. 2대 KKR 24%. 합치면 얼마죠? 86%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86%는 6개월 보호 예수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물량 11% 중에서 이 중에서 45%가 또 6개월 혹은 3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5% 정도 될 거라고 보이죠? 그러면 합치면 91%가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가 이제 유통 주식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450만 주 중에서 9%니까 400만 주 정도, 400만 주가 유통 주식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다 보통 이제 상장 첫날에 트레이딩 하려고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9% 정도 유통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이제 품절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품절주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매도세가 엄청 강해지면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 이 매수 매도 타점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신규 상장주가 따따블이라고 하죠. 이제 400%까지 상장 첫날 상승할 수 있게 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자, 현대마린솔루션 4조 몸값 고평가 논란, 이제 정확히 3조 7천억이죠. 선박이 아닌 항공기업과 비교해 달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장 후에 5년 내 매출을 최소 2배, 또 PER 50배, 항공 MRO는 제외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 기업과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박 AS 솔루션 제공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공 중에서 이제 MRO가 뭐냐면 그 메인터넌스, 그 유지 보수랑 그 수리, 뭐 부품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이제 항공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선박을 만들고 조선 기자재 하는 이런 기업하고 비교하지 말아달라. 우린 엄연히 다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수리, 개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경쟁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14.1%로 웬만한 해양 엔지니어링 업체나 항공 MRO 기업을 능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설비 투자 규모가 매출의 0.2%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가도 적고 경쟁사가 없어서 수주 단가도 높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국조선해양 IR 담당 상무는 선박 관련 기업의 PER 31배,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마린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은 항공 MRO 기업의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PER을 50배 가지고 있는 미국 항공 AS 기업 트랜스다임은 제외했다. 이거를 제외해도 40배 정도는 적용을 받고 있다. 뭐가? 항공 MRO 기업이 50배짜리를 빼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린솔루션은 영업이익률 또 이제 투자하는 설비가 적기 때문에 31배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배라고 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23년도에 영업이익을 2천억 정도 했잖아요. 그죠? 현대마린솔루션이 37조에 상장을 했을 때 대략 19배 정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곱하면 2천에 298, 3.8조니까 19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항공 MRO 기업의 40배 정도보다는 훨씬 오히려 이제 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공모가 상단을 넘어서 이제 10만 원대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평가냐 저평가냐는 사실 이제 이 개인들 혹은 이제 기관들의 분석, 그 개인들도 이제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자기만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계마다 다릅니다. 개인도 다르고 기업도 달라요. 하지만 유사한 업종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사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비교를 하면서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조선주에 호황이 오면서 이 하나오션이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 얼마 말씀드렸죠? 2,800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오션 시총이 얼마죠? 10조입니다. 10조. 그리고 23년까지 계속 적자만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조선업에 이제 호황이 오면서 2,800억 정도를 벌 것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10조이다. 그러면 마린솔루션은 23년도에 2천억을 벌었는데 3.7조면 높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하나오션이 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이제 호황이 되면 선박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저 올해 호황이라고 칠게요. 24년도에 호황이에요. 그럼 선박이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현대마린솔루션도 당연히 이 팔려 있는 많이 팔린 선박에 대한 AS나 이제 향후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겁니다. 이게 얼마 정도 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 중고선이 몇 년 지나야 중고선이라고 말씀드렸죠? 20년, 20년 돼야 중고선이고 보통 30년 정도 쓰고 선박의 수명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20년 동안 향후 계속 유지 보수나 뭐 수리, 솔루션 제공 등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쭉쭉쭉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향후 5년간 매출을 아까 몇 배 올린다고 말씀 내용이 나왔었죠. 향후 6년간이네요. 6년 동안 매출은 6배, 영업이익은 4배를 성장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2천억 했으니까 4배면 8천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8천억이면 과연 3.7조가 적당한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을 연기금이 공모청약을 하면서 10만 원을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마린솔루션이 고평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구조가 굉장히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다, 독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공모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하려고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개인들은 보통 용돈벌이 합니다. 어차피 물량을 많이 받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봐야 매출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용돈벌이 혹은 상장 첫날에 급등하는 이때 차익 실현하려고 보통 공모를 청약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오히려 장기 투자하실 거면 이제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되고 첫날에 시총이 뻥튀기 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크게 하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 이유를 최근 신규 상장주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몇 개 살펴볼 텐데요. 이제 INBDX 신규 상장 첫날에 이제 4만 원까지 찍고 지금 얼마죠? 2만 원 언더로 2분의 1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고요. 몇 개만 더 볼게요. 그때 비슷한 현대임수도 말씀드렸었죠. 현대임수, 조선 기자재. 현대임수도 첫날에 400% 29,200원 찍고 나서 지금 얼마죠? 16,000원. 이때가 이제 3만 원 정도 되니까 대략 여기를 보면 반토막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 하락을 했고 업종은 좀 다르지만 몇 개 더 볼게요. 추세를 봐야 되니까. 엔젤 로보틱스 77,000원 찍고 지금 39,000원. 절반 가까이 하락을 했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더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절반 정도 하락을 했고요. 사면 마찬가지로 7만 원에서 32,000원. KNR 시스템 4만 원 정도에서 2만 원 이하. 거의 다 이렇습니다. 이 패턴을 보이는데요. 근데 연말 연초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핫할 때 유행처럼 신규 상장주가 핫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이때도 이제 3월에 상장했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이 100%는 없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현대마린은 다를 거야. 얘는 좀 뭔가 뭐 특별한 게 있어. 혹은 내가 보유한 주식이니까 보유 편향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통계에 의거해서 대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신규 상장 첫날 매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해서 바닥 다질 때 이런 데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모으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실적과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모아가야 되는데 현대마린 솔루션은 뭐 충분히 튼튼하죠.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신규 상장 첫날에 이제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분봉으로 9시 땡 하자마자 슈팅이 나왔어. 1분 봉상으로 계속 슈팅이 나오면 언제 추세가 끝나고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잖아요. 마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 한 번에 계좌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 괜히 받지 마시고 대수의 법칙을 따라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시초가부터 쭉쭉 치고 올라갈 때 중간에 어디서 올라타는 게 좋은지 이런 신규 매수 타점 등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도 문자 보내시면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통 주식수에 관한 사항, 또 고평가 논란, 첫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스토리가 있죠. AI 반도체, 다음에 이제 전력, 전기, 구리, 전선 이렇게 테마 이동이 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섹터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해당 히든 종목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신규 매집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주도 테마는 AI 반도체였죠. 네, 이 인공지능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함께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AI 인공지능의 발달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지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단점이 있죠. 단점. 어떤 게 있나요? 단점은 바로 전기,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네, 최근 뉴스를 하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죠. 4월 24일. 네, 전기 먹는 하마. 일반 검색보다 전력 소모 10배 하는 생성형 AI 이렇게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챗 GPT에 질문을 한번 할 때마다 소모하는 전력량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의 10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빅테크들은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전력 부족 대비에 나섰다. 아마존은 지난달 초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있는 전력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CEO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39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 이 얘기죠. 근데 어디다 짓겠다? 어디에? 발전소 인근에 짓겠다.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발전소 인근에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샘 올트먼 태양광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네, 오픈 AI 가장 유명한 분이죠. 샘 올트먼. 인공지능 시대를 연 샘 올트먼,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28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청정 에너지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사실 태양광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자력으로도 부족하고 다른 기타 발전소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도 하고 뭐 풍력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최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AI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올라간 종목, 변압기, 예를 들면 재룡전기, 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런 종목이 있었고요. HD, 현대. 자, 차트를 그냥 한번 볼게요. 재룡전기, 네,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금 2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3배를 상승했고요. LS 일렉트릭도 보면 이것도 엄청 무거운 종목이죠. 4조가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 6만 원대에서 거의 18만 원 가까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후발주로 새로운 테마로 부각받을 거 뭐가 있죠? 방금 전에 뉴스로 보여드렸던 거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후발주, 매집주 함께 공략하실 분들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상승 슈팅을 보인 이후에 보통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통계만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반 이상 하락이 나오면 바닥 구간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은 중간중간에 매집 흔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고 중간중간에 매집 흔적이 있고요. 최근에 지난 거래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장에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해당 종목이 21선 아래에서 계속 물량을 모았다가 이제 21선 위로 상승을 하는 상승 초입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초입 부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기존 신고가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